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나온 새내기 교사 안내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학생 갈등 상황, 특히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까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 양상이 예전이랑 좀 다르죠. 그냥 주먹 다짐 이런 걸 넘어서서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따돌림 이게 훨씬 복잡하고 좀 미묘해졌어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 또 선배 교사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조언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중요한 통찰을 얻는 게 오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들이 딱 제시하는 핵심 내용들 같이 짚어보죠. 첫 번째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그 자료에서 드라이커스 이론을 인용하는데요. 학생들의 좀 낯선 행동 뒤에는 종종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통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관심 끌기, 그리고 힘 과시하기. 힘 과시. 네, 또 안갚음, 그러니까 복수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피하려는 약간 도피 같은 그런 목적이에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수업에 자꾸 끼어드는 아이는 관심을 원해서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사한테 막 반항하는 아이는 어쩌면 힘을 좀 과시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쟤 버릇 없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하려는 시도가 먼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렇게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좀 다가가는 방식. 이걸 권장하는 거죠. 그 이해가 결국 예방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좀 겉돌거나 튀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막 기선제압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름을 먼저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자존감 또 재능을 키워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슈퍼맨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가 되는데요. 그거 재밌겠네요. 네. 학생들이 좀 잘하는 활동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면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대한 애정이 커지니까요. 이게 문제 행동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학기 초에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정기적으로 학급 실태조사하는 거, 간단한 쪽지 같은 걸로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예방책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실제 폭력 사안이 딱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형별로 대처하는 핵심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특히 요즘 정말 많은 그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이 경우에는 자료에서 뭘 가장 강조하던가요? 이건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 이게 핵심이에요. 증거 확보. 바로 지워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캡처를 해두도록 미리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적절한 조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따돌림의 경우는 좀 더 섬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따돌리면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가 정말 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피가해 학생을 한자리에 딱 모아놓고 자, 화해해? 이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군요. 네, 반드시 따로 상담해야 하고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그룹 내의 미묘한 역학관계 같은 걸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피해 학생이 뭘 원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품갈치 같은 경우도 액수가 적다고 가볍게 보지 마라. 그리고 빌린 거다. 이런 가해 학생 변명에 쉽게 넘어가지 마라.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교사 스스로를 좀 보호할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교사 보호요? 네, 안타깝지만 이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가 막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학생 지도 내용을 꾸준히 좀 기록해두고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 법률 비용 보험 같은 거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학생 행동의 그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예방에 힘쓰고 또 실제 사안이 터졌을 때는 유형별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스스로를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흐름이네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 새로운 갈등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또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죠. 균형을 잡는 게.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학교라는 이 작은 사회 안에서 규칙과 공감,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